네, 이번 시간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부분을 정리하고 실제 동작하는 파이토치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트랜스포머 챕터를 진행하면서 5개의 영상을 통해 Recurrent Neural Network에 대해 배웠어요. RNN의 동작 원리, 정보를 추출하는 인코더로서의 RNN, 생성 기능이 있는 디코더로서의 RNN에 대해 배우고 한계에 대해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랜스포머로 넘어왔어요. 최초의 트랜스포머 페이퍼 Attention is all you need는 번역 기능이 중점인 페이퍼예요.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인풋으로부터 피처를 뽑아내는 인코더 부분, 그 피처를 기반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디코더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트랜스포머를 쉽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은 생략하고 인코더 부분만 배운 거예요. 입력된 토큰으로부터 인베딩 레이어, 포지션 인코딩 레이어를 통해 인풋 텐서를 만들고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 포워드가 있는 인코더 블락을 반복하고 그 위에 디멘션을 줄여주는 풀링 레이어를 넣고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로스 함수를 정의하면 이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뉴럴 넷을 학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코더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이런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인풋으로부터 로스 값까지 전체 텐서의 디멘션을 아는 거예요. 복습 겸 예를 들어 볼게요. I love you all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토크나이저를 통해 토큰 인덱스를 받아요. 토큰 인덱스는 인베딩 벡터로 변하네요. 이전 영상에서 배웠다시피 어텐션 구조는 토큰의 순서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더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풋 텐서는 배치 사이즈가 1이라는 가정하에 세로로는 토큰에 대한 내용, 가로로는 각 토큰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들어있는 텐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고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요. 셀프 어텐션은 쿼리, 키, 밸류 메커니즘을 통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각 토큰별로 컨텍스트에 맞춰서 해당 벡터들을 업데이트해요. 그렇게 나온 아웃풋을 스킵 커넥션을 통해 기존 텐서와 더하고 그 결과를 액티베이션 함수가 들어있는 피드 포워드 블락을 통해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요. 이를 다시 한번 스킵 커넥션으로 연결해주고 이러한 구조의 전체적인 인코더 블락을 n번 반복한 뒤 마지막 풀링 레이어를 통해 디멘션을 줄이고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로스 함수를 적용한 뒤 이를 트레이닝 시키면 돼요. 바로 여기까지가 이전 13개의 영상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를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샘플로 만들어 볼 코드는 알파벳 단위로 이름을 남자 이름, 여자 이름으로 나누는 뉴럴넷을 만들 거예요. 이는 RNN에서도 만들어 본 태스크예요. 가장 먼저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요. 이어서 내추럴 랭귀지의 토크나이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드는데 우리는 단어 단위, 토큰 단위가 아닌 알파벳 캐릭터 단위의 트랜스포머를 만들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 없이 알파벳 A는 인덱스 0, B는 1, C는 2에 해당하는 매핑을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에 하나의 토큰을 더 추가할게요. 바로 더미 토큰이에요. 트랜스포머의 학습 과정은 배치 단위로 동작해요. 배치 단위로 학습을 시키려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사이즈는 같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이름 노코프와 일리아를 알파벳의 길이가 8인 배치에 넣고 싶다면 그 길이를 맞춰야 해요. 강제로 알파벳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패딩을 뒤에 넣어주는 거예요. 노코프 뒤에 패딩 2개, 일리아는 일리아 뒤에 패딩 4개를 넣어줌으로써 같은 길이의 캐릭터가 배치 사이즈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패딩까지 함께 들어간 이름의 인덱스를 뽑는 거예요. 왼쪽 코드와 같이 캐릭터의 길이가 8이라면 이름 노코프는 인베딩 인덱스 13, 14, 2, 14, 15, 4 그리고 패딩 26, 26이 나오는 거죠.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이름의 최대 길이를 16으로 둘 거예요. 이어서 타겟 클래시피케이션, 여자의 클래스는 0, 남자의 클래스는 1로 둘게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모델의 블락 크기를 지정할게요. 최대 캐릭터 랭스는 16, 오른쪽 그림에서 이번에는 I love you all이 아닌 노코프와 같은 캐릭터들이 들어와요. 최대 캐릭터 랭스 16, 그러니까 인풋 디멘션의 세로축은 16이 되고 인베딩 디멘션 32, 인풋 디멘션의 가로축은 32가 돼요. 여기도 32가 되는 거죠. 이제 이전 영상까지 만들었던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을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가장 먼저 쿼리 키 밸류가 정의되어 있는 셀프 어텐션 블락을 만들어요. 이는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셀프 어텐션을 통해 여러 피처를 동시에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복하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정의해요. 이어서 뒤에 나오는 피드 포워드 블락, 해당 부분을 정의하고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블락을 가지고 있는 전체 트랜스포머 블락을 정의해요. 이게 바로 인코더 블락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인베딩 레이어, 포지션 인코딩을 넣어주는 전체 트랜스포머 클래시피케이션 블락 뉴럴 네트워크를 정의해요.
캐릭터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을 더하고 그 인풋을 트랜스포머 블락에 넣고 최종 결과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민 오퍼레이션,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최종 로짓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에 최종 아웃풋이 있다면 이곳에 마지막으로 레이어 놈을 적용하고 풀링 레이어를 통해 평균을 계산하는 민 레이어를 통해 디멘션을 이렇게 압축시켜요. 여기에 다시 한번 리니어 레이어, 지금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두 개의 값을 갖는 위와 같은 형태로 축소시키고 첫 번째 클래스가 female, 두 번째 클래스가 male에 대한 스코어일 거예요. 각각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에 크로스 엔트로피 혹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함수를 적용해서 최종 로스를 계산해요. 이를 최소화하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뉴럴 네트워크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킨다면 우리는 트랜스포머 구조 기반에 이름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분류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치를 만드는 부분을 정의하고 배치 사이즈 64, 50번 학습을 시키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뉴럴 네트워크를 실행시켜보면 밥 같은 경우는 남자, 오로라는 여자, 트럭은 남자, 보노보노 같은 경우는 남자, 뽀로리는 여자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에 꼭 우리가 직접 정의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파이토치에서 제공해주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인코더 레이어를 적용하고 그 레이어를 사용해서 인코더를 다시 정의하면 돼요. 이를 우리가 만든 코드에 적용시켜보면 위에서 정의한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 포워드, 트랜스포머 블락은 모두 필요 없어요. 대신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직접 만들기보다 파이토치에서 제공해주는 인코더 레이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렇게 만들어 본 코드는 영상 아래 콜랩 링크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단위의 이름의 성별 예측기를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간단하고 빠른 학습을 위해서 우리는 캐릭터 단위, 알파벳 단위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보았지만 이를 자연어까지 적용시키고 여러 프리트레이닝 테크닉을 적용한 모델이 바로 BERT예요. 대략적인 모델 크기만 언급하자면 BERT 베이스 모델 기준으로 토큰 사이즈는 약 3만 개, 임베딩 디멘션은 768, 맥시멈 토큰 랭스는 512, 멀티헤드의 개수는 12개, 이를 총 12번 반복하면 돼요. 이 BERT 모델 같은 경우에도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등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허깅 페이스나 블로그 등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직접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트랜스포머 인코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GPT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핵심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대해 알아볼게요.